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동아일보가 이 대한민국 문정부,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들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401명 중 고위직이 401명 되는데 이 중에서 157명이 노무현 청와대 함께 근무했거나 또 문캠프 출신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청와대, 문재인 선거 캠프 출신 등이라는 그런 제하의 기사가 머릿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출신을 포함해서 거의 40%에 육박한다. 아니, 국가 공무원이 벌써 이 캠프 출신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정부의 참여정부 출신이라든가 이게 이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발탁된 장관, 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401명 중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를 지냈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또는 시민단체 인사,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157명, 39.2%, 약 40%에 점유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인 9일 앞두고 동아일보가 대통령 비서실 등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또 국무총리실 18부처, 4처, 18청 등 총 54개 정부 기관의 그 고위직들을 장차관급 전 현직 인사 401명을 딱 분석을 해가지고 이들 가운데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은 112명,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은 57명,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친정권 사회 시민사회단체 출신은 2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면서 문재인 대선 캠프하고도 이렇게 겹치는, 소위 중복되는, 소위 공유되는 그런 인사를 제외하면은 157명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니, 한 정권과 한 선거 캠프에서 157명이라는 고위직, 장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거기에 그 관료들이 점유했다면 공무원 조직조차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조직조차도 지금 이렇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심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401명 가운데 2차례 이상 발탁된 고위직이 66명으로 약 16.4%입니다. 바로 2번 이상 발탁된 고위직이 그렇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이 청와대 출신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 18명이 38%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관료 출신은 27명이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호승 현 대통령 정책실장은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4차례나 발탁된 경우입니다. 얼마나 훌륭했길래, 얼마나 빼어났길래 4번이나 정책실장, 4번이나 발탁이 됐을까요? 유일하게 현 정부에서만 4차례나 발탁이 됐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직 401명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당인 등 정치인은 71명에 달했습니다. 4년간 장관급에 오른 68명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이 23명이나 기용됐다는 것입니다. 뭐 국회의원 하루 뭐하러 들어갑니까? 차라리 장관으로 잘 코드 잘 맞춰서 장차관으로 공무원으로 갈 것이지. 좋은 것은 다 해보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 3명 중 1명은 의원을 겸직한 것이고 지역별로는 장관급 68명 중에 호남권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 현 정부 총리 2명도 모두 호남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권 성향의 캠코더, 소위 캠프라든가 코드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이런 인사들이 회전문 인사로 고위직에 등용되어 온 사실이 통계로 이제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이 통합과 탕평을 아무리 외쳤지만 인사는 코드에 맞는 내 편으로 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폐쇄적인 인사는 국민 통합이라든가 전문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아울러 동시에 지적했습니다. 올해 3월에 임명된 이호승 대통령 아까 정책실장, 이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4번째나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2017년 6월에 일자리 기획비서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1차관, 그 다음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그 다음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 후임. 막강합니다. 관가에서는 이 실장이 2006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데다가 전남 광양 출신이라는 점이 이 같은 고속 승진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황덕순 전 청와대 대통령 일자리 수석 비서관도 비슷한 사례랍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으로 정부 출근과 함께 대통령 고용노동비서관, 12년에는 일자리 기획비서관, 19년에는 7월에는 일자리 수석, 그리고 퇴직. 올해 2월에는 친정인 노동연구원의 수장으로 발탁. 이야, 이건 참 놀라울 노자입니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가 이처럼 문재인 정부 4년간 고위직을 2차례 이상 거친 회전문 인사가 모두 66명에 이른다고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을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물론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졌지만 경제와 일자리 정책은 이끌었던 그런 이수석과 황수석은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핵심 요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을 곳곳에 배치하며 중용해 왔다고 항변을 했지만 야권에선 돈 없는 코드 돌려막기 인사다 하고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2차례 이상 발탁된 고위직 66명 중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 20명,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 18명, 그렇게 달했다는 겁니다. 부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김종호 전 민정수석은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뒤 감사원 사무총장, 민정수석 등에 올랐지만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이른바 추윤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도 못해서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 정권의 현주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역시 패거리 문화가 혹시 스며든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재인 정부 4년간 발탁된 그 장차관, 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들의 출신 고등학교, 참 특이합니다. 출신 고등학교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출신 고등학교가 전주고등학교가 1등, 광주 대동고등학교가 2등, 광주 동신고가 나란히 3등 차지했습니다. 호남 출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또 또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광주 제1고가 5명, 목포고가 5명 그 뒤를 이었다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2명, 3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던 전주고등학교가 1위가 됐고 고위직을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고등학교 중에 호남 지역 학교가 5곳이나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기라든가 서울고 각각 5명 배출했고 경북고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권칠승 등 김현수 등 5명을 배출해서 10위 안에는 들었습니다.
특히 전주고, 광주 대동고, 광주 동신고 출신 19명 중 18명이 모두 차관급 인사들이었습니다. 현 정부 인사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학이 154명, 고려대학이 50명, 연세대학이 45명. 여전히 높았고요. 이어서 성균관대학, 한양대학 순이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를 장악한 집단으로서 회자되는 소위 연정라인, 연세대 정치학교 라인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최종곤 외교부 1차관 등 총 8명입니다. 자, 출세를 하려면 코드가 되라.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우리는 기어코 야권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어떨 것 같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걱정스럽고 시장경제가 걱정스러우며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의 국가안보가 걱정스럽습니다. 내일 그러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활성되는 태양 말입니다. 한미동맹이 국권이 돼서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는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성장 대한민국, 그것을 위해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곧 우리는 야권 단일화라는 거센 민심의 수레바퀴를 몰고 가서 반드시 정권 교체라는 그런 대한민국에 다시 희망이 찾아오는 그런 희망천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